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승리로 미국과 유럽, 중국과 러시아 모든 나라는 비상사태를 수습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탈레반이 예상보다 빨리 카불을 점령한 것을 인정했지만 아프간 정부와 군인이 싸우지 않을 때 미군 철군은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국내 미군 기지에 미국을 도운 아프간 국민 2만 명 이상을 이주시키는 구체적인 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공동 운명인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독일 총리가 아프간 사태 파악을 잘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벌써 탈레반과 가까워지려고 행동 개시했고, 특히 중국의 대만에 대한 경고는 한국에 대한 미국 경계 경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와이와 오레곤주를 포함한 5개 주에서 델타 변이 확산이 최대치까지 올라갔습니다. 2차 백신 접종 이후 8개월이 지나면 백신 추가 접종 권고를 바이든 행정부는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도 NFL 팀 가운데 처음으로 관중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결정했습니다. 뉴질랜드는 감염자 1명이 나오자 전국을 셧다운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가 콜로라도 강물 부족을 선언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애리조나주 목장주들이 영향을 받지만 물 부족이 심해지면 캘리포니아주 일반인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역시 기후변화가 관건인 이슈입니다. 강진과 폭풍이 겹친 IT에서는 UN 차량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로컬 당국이 갱단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밥 딜런이 56년 전에 약물 등으로 소녀를 성폭행했다는 고소 케이스는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물론 밥 딜런 측은 부정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작은 일이건 그 세계적인 사태이건 어떠한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우선 그 약해 보이는 쪽에게 연민의 정 같은 것을 느끼죠. sympathy. 영어 표현으로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를 조금 냉정하게, 더 많이 냉정하게 짚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 그쪽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가장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입장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은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또 속해 있기도 하고 미국 시민이기도 하고, 그러나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주한미군 주둔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금 텔레비전, 케이블 텔레비전을 보니까 아주 그 총둔 탈레반이 많이 보이는데, 탈레반은 탈레반대로, 아프가니스탄 국민은 국민대로, 미국, 유럽도 유럽 국가에 따라서 입장이 다릅니다. 왜 독일 총리 앙겔라 머르켈만 책임을 인정을 했는가?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는 지금 좋아라, 아주 좋다고 박수를 치고 있고, 중국은 이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한 신장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건 이제 위구르 쪽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만에 경고를 내렸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어떤 그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미국의 미군 철군이 완전하게 부드럽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우선 어제는 많은 분들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참 안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 텔레비전에는 저도 저런 사진은 처음 봤습니다. 미군 수송기에 680명 정도의 아프간 사람들이, 여자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꽉 들어찼거든요. 6.25 때 그 피난할 때 사진을 본 것과 똑같습니다. 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이 남자 여자 남녀 무슨 그 7세 부동석 이런 것을 어느 나라보다도 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나라인데, 살과 살이, 뺨과 뺨이 부딪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살아보겠다고요. 저 수송기는 이제 미 해군 소속의 수송기로 대통령의 전용기도 싣고 또 대통령의 그 뭐 방탄 차량 같은 것도 실어 나르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카불, 미국, 유럽, 러시아와 중국 순서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항은 지금도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어제는 정말 아수라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야지 되는 건지, 아비규환이라고 표현을 했어야지 되는 건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C-17 미국 공군기죠. 해군기가 아니라 공군에서 이제 가장 큰 그런 그 공군기요. 그 글로브마스터 3입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 사이에 개발한 그런 거죠. 해서 이제 그 공군기에 매달렸던 사람 가운데서 숨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루머가 아닌 사실로 나오고 있죠. 2명은 미군의 총에 맞아서 숨지고, 미군이 사태를 수습을 했어야지만 됐기 때문에 쏘았던 그런 총입니다. 카불에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리반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모로바이크를 타고, 아니면 경찰차, 또 그 험비, 그 아프간 그 경찰이 아니라 아프간 그 어떠한 그 경비대, 아주 최고의 경비대가 타고 있었던 그런 험비 같은 것을 타고 탈레반이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 요인들의 집에 가서 재산을 몰수하고, 대체로 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숨은 거죠.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숨은 것이고, 어제는 아프가니스탄 주민에 대한 탈레반의 복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BBC 방송이라든가 알자지라의 보도를 더 많이 미국 언론보다 인용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나 평소에 그쪽에 그 언론 그 생태계가 뿌리박고 있는 것이 BBC나 알자지라가 미국 매체보다는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탈리반은 뭐 복수하지 않겠다, 사면안 이런 것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1990년도 도둑질하면 뭐 손을 잘라버리고 하는 그런 형태로는 이제 탈리반도 아프가니스탄을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과거에 탈리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얼만큼이나 갈까, 몇 조금이나 갈까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이 스카프 쓰지 않고 얼굴을 정말 눈만 내놓고, 어떤 경우는 눈도 이렇게 see-through로 내놓고 하는데, 그런 스카프 없이 여성이 광고했었던 광고판 전부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이제 그 정확하게 그 탈리반이 얘기하는 이슬라믹 에미레이트 오브 아프가니스탄, 이런 것이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사람들을 조금 달래는 그런 그 수준이고요. 뭐 현재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 탈리반의 현재의 리더 60세이고, 그리고 2016년도에 당시의 탈리반 리더를 미군이 드론으로 공습해서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자리를 이어받은 헤베툴라 아쿤자다라는, 이 사람은 그 이슬람 그 학자이기도 하고요. 칸다하르 밖에서 자랐는데 대체적으로 탈리반의 리더는 칸다하르 쪽에서 자란 사람이 되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탈리반이 우리 다 사면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정부에 협조했었던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정부 관계자들 때려잡기에 나섰다 하는 보도도 들어옵니다. 대체적으로 도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잡히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꽁꽁 숨어 있으니까 조용하지만요. 워싱턴, 어제 원래는 수요일인 내일 그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어제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별다른 기자들 질문 받지 않고 다시 캠프 데이비드로 갔죠. 캠프 데이비드로 가서 대통령이 지금 놀고 있겠습니까? 상황판에 어제도 보니까 여러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겠죠. 워싱턴에 있으면 기자들의 질문도 받기를 원치 않아도 받아야지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바로 대국민 연설만 한 뒤에 캠프 데이비드로 갔습니다.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이 맞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죠. 원래는 이게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탈레반이 협상을 한 것이다. 미군이 철군을 하기로 원래대로라면 5월 달에 철군을 했었어야지만 됐다. 본인이 대통령에 들어가고 나서 3개월 뒤죠. 이런저런 전후좌우 사정을 일반인들이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왜 본인은 이제 이 같은 철군을 결정을 하게 됐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When I came into office, I inherited a deal that President Trump negotiated with the Taliban. Under his agreement, U.S. forces would be out of Afghanistan by May 1, 2021, just a little over 3 months after I took office. U.S. forces had already drawn down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from roughly 15,500. 네, 이제 그런 그 본인이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국가와 탈리반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리반과 협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을 두 가지 방법, 아주 그 묘한 두 가지 딜레마를 얘기를 하고 있죠. 두 가지 딜레마인데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것 5월 1일에 완전히 철군을 하는 것을 지키느냐, 아니면 탈리반과 또 더 많은 미군들이 투입이 되면서 싸워야지 된다는 그런 그 아주 애매한 입장에 본인은 그 서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 stand squarely behind my decision. After 20 years, I've learned the hard way that there was never a good time to withdraw U.S. forces. That's why we're still there. 네, 아직도 나의 결정, That's why I still there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행정부의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의 경험상으로 봐서 정말 미군을 어떤 나라에서 철군한다 했을 때 철군할 때 좋은 시기는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아프가니스탄 군 당국도 좀 비난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도망가고 군인은 싸울 전의가 전혀 없는 오합지졸 그 국가인데 그 국가의 미군을 계속 그 주둔하게 할 수가 있는가? 물론 철군이 어렵지 않았고 질서정연하지 않았나 하는 그 비난을 많이 한다. Yes, 그것 맞다.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탈리반이 행정부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빨리 카불을 점령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도망치고 군인들이 그렇게 저항조차 해보지 않을 그 정도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상상을 예상을 하지 못한 것도 나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 The buck stopped with m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영어 시간은 아니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내가 내 책임을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슬프게 증명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탈리반이 딱 그 미군 철군과 맞물려서 들어가고 있을 때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군대는 그렇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 더 오래 있어봤자 단합된 아프가니스탄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충분히 했다. 20년이면 충분히 했다. 그러므로 철군은 하는데 대신에 아프가니스탄에 머물고 있는 미국 사람들과 그리고 이민할 미국에 이민할 그 자격이 있는 미국을 도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언론사 사람들의 탈출을
돕는 것은 미국이 끝까지 하겠다. 그 모든 사람들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밖으로 나오게 할 때까지는 미군은 계속 주둔을 한다. 미국과 미국을 도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끝까지 주둔을 하고, 그러나 본인들의 운명 미래를 결정하는데 희생을 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언제까지 미군이 거기에 머물 수는 없다는 게 그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탈리반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지금부터 미국의 목표는 미국 사람들과 미군을 도운 사람들을 밖으로 빼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탈리반이 개입하고 어떠한 그 방해 공작을 하면 그때는 곧바로 맞대응한다. 이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탈리반과 그것 협상은 이미 하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미래를 결정할 모든 기회를 줬지만 미국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 기회를 준 것을 잡으면서 끝까지 탈리반에 항쟁한다는 그 의지는 미국이 줄 수 없다. 그 의지를 대통령부터 포기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운명은 아프간이 결정을 해야지만 된다.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걱정한 것은 탈리반이 워낙에 극단적인 그런 이슬람으로 뭉친 그런 그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테러리즘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유럽, 나토도 이제 미국이 철군한다 하면서 철군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 유럽의 뭐 어떤 국가도 바이든 대통령의 미군 철군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공동 운명체잖아요.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지만, 다만 이제 프랑스의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보수적인 매체인 라피게로 정도만 공개적으로 미군 철군을 결정한 미국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은 미국보다 아프가니스탄과 지형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난민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유럽의 지도자들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들여야지 되는 이런 고민이 지금 또 있는 거고요. 독일만 유럽에서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한, 철군할 때에 아주 단정하게 하지 못했던, 완벽하게 하지 못했던 그 부분, 예상하지 못했던 탈리반의 힘이 그렇게 강했는지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군과 대통령이 그렇게 빨리 항복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항복을 해버린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 인정을 했고,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는 다른 유럽의 지도자들과는 구분이 되죠. 이제 곧 물러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Wir haben alle, und da übernehme ich auch die Verantwortung, die Entwicklung falsch eingeschätzt. Die Dinge haben sich beschleunigt. Die afghanische Armee hat keinen Widerstand geleistet, aus welchen Gründen. 네, 그러나 이제 그 판단 미스는 독일만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와이드 스프레드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을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고 미국만 지적을 한 라피게르와는 조금 달리 앙겔라 머켈은 우리 독일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앙겔라 머켈은 자신이 이제 임기에 있는 한 그 기간 동안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완전히 좋다죠, 지금. 과거에 러시아가 10년 정도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머물게 하고 그 뒤에 이제 철군을 했어야지만 됐던 때, 그때는 미국보다는 질서 정연하게 나오긴 했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어떠한 새로운 힘을 본인들이 넣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정말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미 러시아 대사가 탈리반 리더와 만나는 이런 것들 일정을 잡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은 러시아와 이웃 국가에 나쁘다. 러시아와 아무래도 가깝잖아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물을 넘고 어떤 영공을 넘고 가야지 되는데, 중국, 대만과 위구르가 중국에는 걸려 있습니다. 위구르는 물론 위구르족, 신장은 이제 터키계 무슬림이잖아요. 터키계 무슬림 소수인종을 그렇게 박해를 해서 100만 명 정도 그쪽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과
이 위구르족 쪽으로 신장으로 볼 때는 서북 쪽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탈레반이 뭐 이들을 뭐 훈련을 시킨다던가 뭐 이렇게 접촉을 서로 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또 하나는 대만의 경고랍니다. 봐라. 대만과 미국은 아주 좋은 동맹이잖아요. 대만이 미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지뢰대를 사용을 해서 대만의 경고랍니다. 봐라. 대만, 미국 믿지 말아라.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대만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만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주한미군이 철군을 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분명하게 공식적으로도 했었습니다. 그 문제를 거론을 했었죠. 이런 것들을 대만에 경고를 하는 거죠. 결국은 세계 만민 공통의 진실은 그 나라의 안보와 어떠한 그 국가적인 국격,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뭐 아프가니스탄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는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 들어갈 땐 그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해보니까 니네들이 그걸 받을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돈과 군인을 희생하면서 그것을 할 수가 없다 하고 철군을 하는 거잖아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중국은 대만에 경고를 지금 하는 거죠. 더군다나 가장 대만이 미국의 힘이 필요할 때 미국은 대만을 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중국과 미국과 어떠한 중국이 대만을 갖기 위해서 미국에 아주 지금까지는 안 해왔던 양보를 한다면, 그렇다면 미국은 대만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중국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밖에도 다른 많은 국가들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점령에 다 연관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 축포를 터뜨릴 그럴 그 입장이고요. 탈레반이 점령을 한 아프가니스탄의 이웃 국가들은 이제 탈레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이미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생두부. 전에도 오늘의 미국 후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검정콩 생순두부를 홍보를 하셨는데 조금 길었다, 내용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훨씬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셨습니다. 수라원 순두부.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다시 중요한 코비드 사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5개 주에서는 굉장히 지금 강하게 퍼져 있거든요. 1월 달 이후에 뭐 최고치까지 올라간 곳이 많습니다. 플로리다주,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1, 2, 3. 그리고 하와이와 오레곤주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존스 홉킨스의 지금 발표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루이지아나주의 경우는 126명이 감염됐고요. 이게 이제 일요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보다 3배가 높은 겁니다. 전국 평균은 그럼 10만 명당 그 126명이니까 42명이 감염됐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리고 미시시피와 플로리다주가 루이지아나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뭐 비슷합니다. 10만 명당 110명이 감염되는데 텍사스주의 경우는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뉴스가 들려오는데 열흘 전에
한 사람이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뭐 실화가 아니라고 짐작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조엘 발데스라는 분이 열흘 전에 어떠한 사연으로든지 어쨌든 총을 6발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도 아직 수술을 받지 못했어요. 수술 받을 병상과 수술을 해줄 사람, 이런 것이 지금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병원이냐면 벤탑 병원이라는 곳인데 휴스턴 바로 그 지역에 너무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체계가 있지 않겠어요. 뭐 이상한 사람 먼저 수술하지. 이게 뭐 시스템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텍사스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어제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도 계약을 했고 많은 곳이 이미 계약을 했거나 계약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그동안 여름 휴가 때문에 조금 손님이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름 휴가도 끝났거든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는 얘기고, 이 같은 확산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더 심각해지는 것이고 병원 같은 곳이 그런 게 되고요. 이 얘기는 미시시피의 공화당 주지사인 테이트 리브스, 지금 공화당 주지사 가운데서 그 사람들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엘라바마주의 주지사. 그러나 악화되는 것은 더 책임이고 더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은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면은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도 남들에게 감염시키는 것은 뭐 못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문가들도 다 알 수 없는 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 것 같고, 그러니까 내일 결국은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제죠. 그제는 아니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 그 밖에 다른 매체들이 따라서 보도를 하는데 백신 접종을 받고 나서 8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다시 추가로 백신 접종을 받으시는 거. 그렇게 되면은 나이 드신 분들, 또 그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먼저 받으셨잖아요. 백신 접종. 그분들은 이미 8개월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차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질병통제국과 또 식품의약국,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백신 접종을 2번 다 완료한 사람은 뭐 지금 추가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될 시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지금이라는 건 뭐 불과 얼마 전 1-2주일 전의 얘기고, 그래서 그런데 내일 그런 분들도 모두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경고인 겁니다. 나이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급하게 지난주에 식품의약국이 3차 백신 접종을 승인을 했죠. 3차라기보다 부스터샷이라고 부르는 게 낫죠. 존슨앤존슨의 경우는 2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식품의약국도 케이스가 달라지니까요. 7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너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긴급하게 백신 접종 승인을 했고, 그 백신 접종 승인에 따라서 이제 내일 발표를 하고 9월 중순이나 9월 말부터 부스터 접종을 시작을 한다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의 공공병원 또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간 병원도 헬스케어 종사자들 전부 9월 27일에 적어도 한 번은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아직은 주지사인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어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물러나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자리를 이어받을 새로운 이제 차기 주지사도 마찬가지 입장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그러면 또 뭐 합니까? 테네시주의 빌리 주지사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을 했는데, 학교 개학하고 나서 백신 접종이 아니라 그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부모가 결정할 일이다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고요. 당연히 마스크 쓰기 의무화에 반대하는, 찬물 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테네시주의 그 주지사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나 보호자가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든지 쓰지 않던지는 뭐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끝은 이렇게 되는 거죠. 텍사스주에서 누가 권총 10발을 맞아도 열흘이 지나도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것,
병상이 모자라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 때문에. 그리고 테네시주도요 7월달 이후에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올라가서 일요일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1월 말 이후 그때가 한창이었었던 때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꼭 그 주지사, 공화당 주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을 원하는. 그리고 이 주지사는 어떤 표가 나에게 더 많지? 내가 정치력, 정치 파워를 가질 때 그런 주민이 마스크 쓰기를 뭐 의무화한다고? 내 자유는 어디 갔어? 정부가 못하는 짓이야 하면서 마스크 쓰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강렬하기 때문에 주지사가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 겁니다. 델타 변이 중환자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5명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1명이 델타 바이러스 관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의 그 레이더스가 첫 번째 그 NFL 팀이 됐습니다. 관중들이 전부 그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되고요. 대신에 이제 옵션을 줬습니다. 아직 제가 방송 준비를 할 때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었었거든요. USA Today를 인용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백신 접종을 받아라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약간의 옵션을 둬서 어떻게 하냐면 그 경기장에 그 엘리전트 스테디움이 되겠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니까 백신 접종 사이트를 마련을 한답니다. 백신 접종 사이트를 마련을 해서 경기가 치러지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시즌 경기가 시작이 되겠죠. 곧 그럴 때 거기서 백신 접종을 받으면 백신 접종을 받고 나서 마스크를 쓰고 입장을 할 수가 있다. 대신에 이제 이 백신 접종을 2번 다 받은 사람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마스크 쓰지 않고 게임 볼 수 있도록 9월 13일부터 첫 번째 정규 게임 할 때 그때부터 시행을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은 12살 이하는 어떻게 하는가? 뭐 이 부분입니다. 백신 접종을 12살 미만이 되겠네요. 이하 되겠네요. 백신 접종 받지 못하게 되는 그 미만이네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게 되고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레이시아 총리는 너무 바이러스가 확산되니까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뉴질랜드는 여러 가지 미국과 비교되는 점이 많은 국가예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왜냐하면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 총리가 여성 총리잖아요. 너무너무 그것을 유연하게 잘 처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 바이러스도 지난 6개월 사이에 없었거든요. 확진자가 뉴질랜드에서. 물론 인구는 많지 않아요. 인구는 뭐 약 500만 명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는 500만 명 조금 안 될 겁니다. 뭐 490 몇만 정도 되는데 그런데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확진자가 나온 곳에 2군데 지역은 일주일 동안 완전히 락다운, 셧다운, 필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뉴질랜드 전국적으로 사흘 동안 락다운. 이러니까 뉴질랜드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나라에 맞는 그 나라의 인구라던가 지역, 날씨, 또 국민성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복종을 잘하는 국민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꼭 미 센터드 된 나만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뭐 다른 사람도 생각을 여러 가지가 다 해서 국가마다 다른 그 방안이 있을 텐데 뉴질랜드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요. 그 제신다 그 아던 총리가 6일 이제 셧다운 일주일 셧다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뉴질랜드에서 시위하는 국민 없거든요. 뭐 학교, 사무실, 사업체 전부입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강물 부족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릴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콜로라도의 강물이 부족하다고 처음 선언을 했는데 연방 정부에서요. 이제 관계 당국에서 선언을 했는데 콜로라도 강이 뭐 1,400마일을 이렇게 흘러오겠죠. 그리고 이제 후보댐이 있고 또 후보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레이크 미드라는 게 있는데 이 저수지 콜로라도 물로 만든 이 저수지 레이크 미드의 강물이 이제 그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면은 애리조나주 또 중요하게 미치는 주가 네바다주, 멕시코, 그 밖에 이제 또 다시는 캘리포니아주,
뉴멕시코, 뭐 유타, 뭐 이렇게 되거든요. 해서 마시는 물에는 마시는 물보다는 먼저 농지, 목장 이런 데 물을 더 많이 해당되는 겁니다. 레이크 미드가. 해서 이제 원래 해수면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1065.85피트 높다는 거거든요. 뭐 후보댐 가보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댐 있고 뭐 물이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고 그 바로 그것이요. 그래서 원래는 1075피트가 해수면보다 높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세 군데, 이 네바다, 애리조나가 더 중요해요. 애리조나주는 전체적으로 그 물 18%가 부족할 수 있고, 네바다도 7% 꽤 많은 편이죠. 멕시코도 이제 5% 많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캘리포니아주는 뭐 계약이 조금 더 강한가 봐요. 그래서 조금 애리조나주보다는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주도 이게 더 부족해지면은 우선 제일 먼저 이제 목장주 이런 데 해당될 테고, 농부라든가 그 다음에는 이제 식수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뉴멕시코주, 유타, 와이오밍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서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 발표하기를 왜 이렇게 물이 뭐 최근 사이에 뭐 10피트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원한다기보다 의무적으로 그 정도는 돼야지 되는 것이 모자라는가. 이게 이제 가뭄, 폭염,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기후 변화를 막는 것이 해결책이다 해서 지금 당장 이제 물 부족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경고를 했고요. 경고하고 나서 만약에 이게 계속 물이 부족되고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2022년부터 그렇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애리조나주의 18%가 물이 부족하다던가, 네바다주 7%, 멕시코의 5%, 그 뒤로 이제 뉴멕시코 뭐 이런 식으로 캘리포니아주 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는 좀 가벼운 뉴스이기도 하고 무거운 뉴스이기도 한데, 밥 딜런이 65년 전에 12살 소녀를 뭐 술을 먹이고 약을 먹이고 해서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밥 딜런이 지금 80세입니다. 그렇게 고소에 들어갔어요. 뉴욕에 뭐 어느 법정에 고소를 했는데, 이 12살 소녀가 지금은 68살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본인은 12살이었고 밥 딜런은 23살, 24살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때 했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고 밥 딜런의 대변인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된 소녀 12살 그 과거의 그 소녀는 1965년도 그때쯤이면 정말 밥 딜런의 주옥 같은 노래들이 나왔을 때죠. 그리고 그 전기 기타를 쓰기 전이네요. 70년대 그때부터 썼으니까 그런 때에 이 그 유명한 아주 최고의 인기 절정을 누렸던 그런 때에 그 인기를 파워로 삼아서 12살 소녀에게 뭐 약 먹이고 술 먹이고 해서 65년 4월부터 5월 뭐 한 6주일 정도 된다고 해요.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맨하탄 대법원에 뭐 고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맨하탄 법원에 했는데, 이 맨하탄 쪽에서 어린이 피해법이라는 게 있어서 어린 당시에 피해를 받는데 지금 성인이 됐더라도 뭐 이게 또 마감 시한이 있대요. 해서 8월 14일 마감되는 날 고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56년 된 스토리라는 거죠. 밥 딜런 측에서는 가짜 스토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최근에 미투 무브먼트라든가 뭐 여성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활발해지지 않았다면 과연 이 여성들이 뭐 예를 들어 밥 딜런 측에서는 지금 가짜 스토리라고 하고 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이렇게 많이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될 수도 있죠. 그게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냐 아니냐, 성희롱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지난달에 그 맨하탄의 대법원 판사는 밥 딜런에게 좋은 판결 하나 내렸어요. 이것은 여성 뭐 이런 문제 아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하고 무슨 뭐 노래 카탈로그에 대해서 3억 달러 소송에 대해서는 밥 딜런이 이겼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튼 시대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에 이제 그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의 동생인 크리스 쿠모가 형이 사임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서는 처음으로 휴가 갔다가 와서 방송을 진행하는데 어제 방송은 거의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것이었고 뒤에 내가 우리 그 가족 정치 가문에 있으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건 참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형에게 내가 형의 말을 들어주고 하긴 했지만 그 이슈에 대해서 충고하진 않았다. 그러나 한마디 말은 했는데 내가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했건 상대가 그것이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면 그것도 또 사실인 거다. 그런 얘기는 형에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IT에서 뭐 지진이 발생해서 지금 뭐 사망자 1,400명 이상, 부상자 뭐 6,000명 이상, 그 가운데 코가 부러진 사람도 있고 병원도 못 가고 해서 뭐 여러 가지 피해가 지금 많죠.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IT거든요. 지금 1,400명 이상이 숨졌는데 IT의 인구도 1,000만 명 조금 넘거든요. LA 카운티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국가에서 1,400명 이상이 숨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누군가가 IT 밖에서 돈을 보내면은 그 돈을 찾기 위해서 몇 시간 줄을 서야지 되고 먹을 것 없어서 어디 뭐 사진 같은 데 보면은 먹는 것 그 배급받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 언니가 동생에게 뭔가를 그 먹여주고 하는 그런 그 사진들 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그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UN 의료팀도 가야지 되는데 워낙에 갱단의 활동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요. UN 그 차량이 그곳을 통과해서 사람들 약 발라주고 해야지 되는데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갱단들의 활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로컬 당국이 갱단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발 우리 그 또 비상사태 때 갱들의 활동은 더 활발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제발 UN 차량은 좀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달라. 참 UN 차량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갱단과 국가가 협상을 한다는 게 얼마나 IT의 비극입니다. 입니까? 진통제도 없고 그런 나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국방부가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미군 철군은 비록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텍사스의 포트 블리즈하고 또 위스콘신주의 캠프 맥코이 이곳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난민이라기보다는 비자 아무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과 가족들을 미국으로 오게 하는 거죠. 한 2만 명에서 2만 2천 명 정도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뭐 필요하면 더 늘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땅이 넓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 미군 기지가 해서 뭐 버지니아주에도 지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살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몇천 명 정도 주택도 주고 또 음식도 주고 약품도 주고 당연히 이제 장기적인 그런 그 목표로 교육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다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미국 수송기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총을 쏴서 숨지게 한 미군도 있잖아요. 그 사람 아무 죄 없이 평생을 얼마나 죄책감을 느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 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